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수영하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바다 수영 해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10년째 이 바다 수영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다 수영을 하면서 인생의 지혜도 배운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다 수영 전도사 김봉준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다 수영 진짜 대단하신데요. 바다 수영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게 가장 궁금해요. 바다에 편안하게 떠 있을 때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면서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 뭐 흡사 엄마의 뱃속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황홀한 느낌? 이런 것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10년째 하신 거면 와, 횟수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보통은 2번 정도를 바다 수영을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을 주말에 이용해서 나가시는군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 수영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몇 미터 나가는지도 가늠이 안 되거든요. 보통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바다 수영을 하면 2에서 2.5km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몇 미터가 아니네요? 네네. 실내 수영하는 것과는 좀 거리 개념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바다가 넓으니까요. 또 실내 수영과는 다르게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수트도 있고 또 오리발을 착용하고 가니까 실내 수영에 비해서는 거리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나가면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계속 수영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체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수영을 조금 하신 분들이 조금 넓은 바다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나오세요. 시기도 있어요? 요즘 더워서 딱 수영하기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지금이 가장 이제 곧 바다 수영 시즌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 일반적인 바다 수영 동호회분들은 한 5월에서 10월 정도, 6개월 정도를 해요. 항상 이게 부산의 바다는 한 계절의 수온이 한 계절이 늦어요. 여름 바다는 봄 수온이에요. 그리고 가을 바다가 최적으로 수영하기에는 좋은 따뜻한 여름 수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북극곰 이렇게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갈 때는 바깥보다 물 안이 훨씬 따뜻해요. 저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북극곰 하실 때 한겨울이잖아요. 아니 저기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나 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바깥은 추운데 일단 비명 소리 지르면서 으아 소리 지르면서 일단 물 안에 들어가면 물 안에 가보신 적 있나 봐요. 물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물 안에 계속 있고 싶죠. 그래서 물 밖으로 빨리 나오면 어쨌든 빨리 옷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안에 따뜻하게 있다가 나오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 기온도 다르잖아요. 나가는 시간대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시즌은 한 4시 반이 되면 해가 뜨기 시작해요. 동이 터오기 시작해요. 해운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일단 주차장에 문제가 좀 있어서 되게 빨리 모이는 편이에요. 되게 빨리 모이는 편이고 뭐 송정이나 송도로 좀 가게 되면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모여서 준비 운동 한 30분 하고 한복하고 이제 입수를 이렇게 하죠. 거의 바다 수영 강사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바다 수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도 실내 수영부터 시작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내 수영을 한 1년 반, 2년 정도 하고 난 뒤에 그때 저희들 지도해 주셨던 강사님이 이 가두리 양식장 같은 곳에서 더 이상 수영은 그만하고 바다를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셨네요. 그렇죠. 양식당하고 있는. 그래서 주는 먹이, 주는 이렇게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비싼 자연산이 되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바다 수영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바다 수영은 어디서 하셨어요?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했고 그 강사님이
저는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입수는 했는데 조난 당할 뻔했습니다. 어머.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이 이렇게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나서 이제 따라갔더니 그 뒤로 아무런 가이드를 받지 못했죠. 실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실내는 파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냥 팔을 이렇게 스트로크를 통해서 이렇게 수영을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팔을 젓다 갑자기 이게 파도가 옆에 쳐버리면 호흡을 하는데 이제 파도가 쳐버리니까 물과 공기를 같이 마시게 되죠. 그래서 가수 박진영 씨는 노래를 잘하려면 뭐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수영을 잘하려면 어쨌든 물 반 공기 반을 같이 여러 번 마셔야지 바다 수영은 잘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서는 절대 하면 안 되겠어요, 바다 수영은. 안 되죠. 갑자기 지가 나기도 하는데 갑자기 요 종아리라든지 아니면 팔이나 여기에 근육 이렇게 강직이라고 하죠. 갑자기 딱딱해지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럼 어떡해요? 못 움직이는데?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라. 네, 일단 수트를 입고 오리발을 끼고 있으면 물에 가라앉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생존 수영을 가르치면 일단 팔과 이렇게 다리를 큰 대자로 벌리고 이렇게 힘을 빼고 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가만히 떠 있으면 그리고 호흡을 좀 차분히 이렇게 하면 슬 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긴장을 해서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깊은 줄 알았는데 쭉 가다 보면 암추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암추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긁히기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변수들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수영을 해야 된다. 꼭 뭐 3인 이상, 4인 이상은 꼭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혹시 봉준 씨는 위험한 적 없으셨어요? 저는 첫 입수 때가 제일 위험했고 제일 힘들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진주 남강에서 개최됐던 수영대회가 있었어요. 그 강에서 하는 수영대회는 물론 바다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장 첫 스타트를 통해서 이렇게 휘슬이 딱 울리면 모여 있는 한 50명 또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에 뛰어들어요. 한꺼번에 물에 뛰어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오리발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가려고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뛰어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이 오리발을 발길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을 것 그죠? 같은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 오리발에 정말 싸대기를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푹 하다가 그냥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이 스트로크가 안 돼요. 일단 처음에 해운대 앞바다에 바다 수영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그리고 그때 진주 남강에서 했을 때 수영대에 나갔을 때, 이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수영의 기억입니다. 얘기 들으면 아우 바다 수영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매력이 커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냥 해수욕이 아니라 이렇게 좀 바다에 나가서 육지를 바라볼 때 그 희소성이 주는 희열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어떤 정복의 어떤 희열, 기쁨도 큰데 이 바다에서 저 멀리 수평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육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희소성이 주는 기쁨도 있고요. 바다에 힘을 빼고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떠 있으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 때문에 바다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나? 이런 편안함을 주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 전 그것도 궁금했어요. 혹시 수영하다가 물고기 같은 건 안 만나세요?
근데 부산 앞바다가 좀 안타깝게도 많이 사막화가 되어서 사실은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에서 물고기를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가끔씩 송도 해수욕장에 가보면 거기 수초들이 있는 곳에서 물고기를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숭어철이 있어요. 숭어요? 네, 물고기 숭어 아시죠? 네, 숭어가 일단 봄에도 가끔씩 이제 숭어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여름에서 초가을 이렇게 보면 해운대, 광안리, 저기 이기대 숭어 떼들이 한 번씩 이 물 위로 툭툭 튀어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서 얘들이 갑자기 물이 점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숭어를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부산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조금만 뭐 물이 좀 맑아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안으로 쭉 들어오는 물고기들은 몇 마리씩은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같이 그런 멋진 산호와 수초가 가득한 부산 앞바다가 되길 바랍니다. 참 사람들이 바다 밖에서 바다를 관망하는 건 많은데 바다 안에 들어가서 바다를 볼 일이 참 없잖아요. 네. 부산에서 그 풍경은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개인적으로. 네. 한 번씩 연꽃 등대를 이렇게 왕복해서 갔다 오는 아랏길 수영대회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랏길은 아라는 바다의 순우리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랏길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연꽃 등대에서 이 해운대를 바라보는 전경이 아주 멋있어요. 약간 반대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평소의 그렇죠. 시선이랑. 예. 그래서 그 연꽃 등대가 사실 또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꽃 등대 밑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해상 기도를 하죠. 소원성취 기도를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뭐 1년 뭐 잘 될 것 같은 뭐 그런. 기도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했죠. 좀 잘 되던가요? 예, 잘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도 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바다 수영은 좀 망설여지거든요. 저 네. 같은 분들을 위해서 바다 수영 오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서울에서 사는 또 서울에서 근무하는 제 여러 지인들이나 동료들이 너무 부럽다고 해요. 항상 이 가까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수영을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마다 너무 부럽다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바다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뛰어드시라. 그러면 삶이 다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봉준 씨 이야기 들으면서 바다 수영의 매력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산은 바다라는 선물이 있잖아요. 네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 보시고 꼭 한번 바다 수영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